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혈당이 140, 150, 160까지 올라가는 현상 말입니다. 저녁에는 110도, 120도 정도로 잘 관리되는데 아침만 유독 높으신가요? 정말 답답하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과 답답증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지연이라고 하는 혈당 변동 연구자입니다. 이 분야에서 20년을 일해온 연구자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 혈당 기록을 분석하며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공복혈당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의학학적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아침 숫자만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며 정말 괴로워하시곤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를 거의 거르다시피 하셨고 심지어 밤에 침을 삼키지 않으려고 애쓰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엄격하게 식단을 조절해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그 혈당 수치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1년간 거의 고행 수준으로 혈당 관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침 수치는 160에서 고작 155로만 내려갔습니다. 겨우 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권한 5가지 방법을 3개월간 시행하니 155에서 118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37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매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이 증명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로 여러분의 혈당 관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상세하게 설명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우리 몸의 신비로운 작동 원리를 알게 되실 거예요. 혈당이 왜 올라가는지, 어떤 생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혈당 관리를 위해 해온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잘못된 방향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올바른 방법을 배우면 되니까요. 지난해 제 진료실에 온 박성호 69세님이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게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녁은 항상 6시 이전에 끝낸다고 하셨고 그 후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신다고 했어요. 아내분과 함께 동네 공원을 매일 같은 시간에 다니시는 게 일과라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실내에서 걷기를 하신대요. 정말 성실한 분이었고 심지어 야식이라는 게 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혈당만 계속 150 주변에서 맴돌았어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럴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박성호님은 너무 답답해 하셨습니다. 저는 박성호님께 정밀한 24시간 연속 혈당 모니터링을 권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 3시 정도가 되면 박성호님의 혈당이 갑자기 확 솟아올랐어요. 마치 밤새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박성호님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현상이었던 거죠. 더 많은 환자들을 조사해보니 비슷한 패턴이 많았어요. 스트레스로 매일 밤 잠을 설치는 정미경 63세님, 밤 9시에 야식을 드시는 송민호 70세님, 수면이 4시간인 이종화 68세님. 모두 다양한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복혈당은 단순히 밤에 뭘 먹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몸의 생활 리듬이었어요. 혹시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정말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새벽 현상입니다. 새벽 3시부터 8시 사이에 우리 몸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과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 호르몬들이 간에 신호를 보내면서 간이 자동으로 혈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긴 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대비해서 간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동으로 깨어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신체가 준비하는 것처럼요. 그것 자체는 건강한 신체 기능입니다. 하지만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거나 충분히 자지 못한다면 이 새벽 현상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간이 밤새 음식을 처리하느라 피곤해 있으면 더욱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국내의 한 대학 연구팀이 당 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60% 이상이 이 새벽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님도 이 현상으로 아침 혈당이 150까지 올라가셨던 거였어요.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혈당이 40씩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40포인트입니다. 단 2시간 사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새벽 현상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왜 자신의 혈당이 이렇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설명이 돼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는 거예요. 간이 충분히 음식을 소화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는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간의 부담도 확 줄어들어요. 근육이 활동하면서 혈당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자기 직전에는 따뜻한 물 1컵에 사과식초 1스푼을 섞어서 마셔보세요. 두 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세포가 인슐린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녹슨 자물쇠가 있는 문처럼 열리지 않는 거죠.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포문이 굳어져 버려서 혈당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혈관에 떠돌다가 높은 수치로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당 대사연구소에서 흥미로운 보고를 했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50대 이상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2배 이상 높다고 했어요. 배둘레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에 쌓인 지방이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가중시키는 거죠. 음식만 문제가 아니라 신체 구성까지 전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은주 65세님의 경우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배둘레를 줄이기 위해 정말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철저하게 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공복 혈당이 20포인트나 뚝 떨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극적인 변화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셔보세요. 미지근한 물이 신진대사를 깨워줍니다. 그 다음 스트레칭을 5분씩 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할 때 단백질을 먼저 먹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훨씬 천천히 이루어져요.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늦은 저녁 식사와 야식입니다. 우리 간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간은 음식을 처리하는데 무려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밤 10시에 저녁을 먹거나 밤 11시에 야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자야 할 시간에도 계속 음식을 처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간이 피곤해지고 피곤한 간은 더욱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2021년에 나온 한 대규모 연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한 그룹과 저녁 9시에 식사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저녁 6시 그룹의 다음날 공복 혈당이 저녁 9시 그룹보다 평균 15포인트나 낮았습니다.
단 3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야간 혈당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대규모 연구를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아침 코티솔 농도가 높을수록 공복 혈당이 평균 23포인트 높았다고 해요. 이건 정말 큰 영향입니다. 스트레스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혈당 문제로 직결된다는 뜻이거든요. 제 환자 중에 정미경 63세님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으로 매일 밤 잠을 설치셨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아침마다 혈당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미경님은 우리 채널의 호흡법을 배우신 후에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5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은 정말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요. 호르몬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수면 부족은 마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와 같다고 봐도 됩니다. 한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수면을 4시간으로 제한했을 때 호르몬 민감도가 무려 25%나 감소했다고 해요. 단 4시간의 수면 제한으로 이 정도까지 악화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니라 신진대사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이종화 68세님은 처음엔 수면이 5시간 정도였어요. 밤중에 자주 깨셔서요. 하지만 우리가 권한 저녁 루틴을 따라 하시면서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셨어요. 3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공복 혈당이 무려 18포인트나 떨어진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루틴을 완전히 바로잡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저녁에서 비롯됩니다. 저녁이 잘못되면 아침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끝내세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자신다면 밤 6시에 식사를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는 반드시 10분 정도 천천히 산책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간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어요. 만약 정말 배고프신 분이라면 단백질과 채소로만 구성된 간단한 간식을 드셔도 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시고 8시에 가벼운 산책을 하신 뒤 10시에 주무시는 이 완벽한 루틴을 반복해 보세요. 3주만 지속하면 여러분의 몸이 이 리듬을 자동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생체 시계가 재설정되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러면 자동으로 그 시간에 배고프고 그 시간에 졸리게 돼요.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하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 루틴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은 정말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기상 직후가 하루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이 신진대사를 깨워줍니다. 그 다음 스트레칭을 5분씩 해보세요. 몸을 천천히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반드시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달걀을 1개에서 2개 정도 먹은 뒤 그 다음에 밥이나 국을 먹으세요.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정말 완만해져요. 식사를 하신 후에는 20분 정도 산책을 해주세요.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아침 산책의 위력은 정말 대단해요. 근육이 활동하면서 혈당을 직접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메뉴 공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통곡물에 단백질, 거기에 채소를 더한 조합이 저녁 식사의 황금 공식입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밤에 섭취하면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과일은 과당이 풍부한데 밤에 섭취하면 간에 직접 들어가서 지방으로 변환되어 버려요. 정말 위험한 거죠. 현미밥 반 공기에 생선 한 토막, 나물 3가지와 견과류 한 줌이 이상적인 저녁 식사입니다. 특히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가 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밤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혈당 안정으로 직결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정도 멈춘 뒤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법은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마법 같은 호흡입니다. 따뜻한 물로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샤워를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 1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꺼버리세요. 화면의 빛이 뇌를 자극하거든요. 뉴스를 봐도 스트레스만 받고 수면이 망가집니다. 밤 뉴스는 정말 피해야 해요. 특히 나쁜 뉴스들이 많잖아요. 대신 명상이나 음악 감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5번째는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최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생체 시계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많이 자고 어떤 날은 적게 자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자기 2시간 전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더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천연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5가지가 있었죠. 첫째, 새벽 현상. 둘째, 인슐린 저항성. 셋째, 늦은 저녁 식사와 야식. 넷째, 만성 스트레스. 다섯째, 수면 부족. 이 5가지가 계속 쌓이고 반복되면 간이 밤새 쉬지 못하고 아침마다 혈당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의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단 3개월 안에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어요. 제가 20년 동안 봐온 수천 명의 실제 사례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박성호님처럼 이미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도 변화했고, 정미경님처럼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분도 나아졌고, 송민호님처럼 야식을 즐기던 분도 극복했어요. 여러분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를 먹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는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스트레스 관리, 이 3가지 리듬이 맞춰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하나의 습관을 꼽는다면 저녁을 잠들기 3시간 전에 끝내기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간을 완전히 쉬게 하고 여러 호르몬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정말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와 함께 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한 가지 습관으로 아침 혈당을 정말 크게 낮추셨어요. 처음 2주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주부터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 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도 빨리 시작할수록 그만큼 빨리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습관을 3개월만 지속하면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과 혈당 스파이크를 급격하게 줄이는 식사 순서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배우실 거예요.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도 명확합니다.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는지에 따라 혈당이 30%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비법이에요.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복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완전한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루틴부터 바꿔보시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모든 댓글을 꼼꼼하게 읽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며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